오늘 우리가 배우는 내용은 제4단원 지수와 로그 단원에서 먼저 그 첫 번째 지수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향후 내용 진행은 이렇습니다. 그 1단원이 중단원 1이 지수에 대한 이야기고 중단원 2에 로그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지수를 한 타임에 가져가고요. 로그를 두 타임에 나눌 겁니다. 로그라는 생소한 녀석 좀 한번 배우고요. 그리고 조금 특별한 로그라는 상로그 이런 친구들을 또 한 타임 해서 총 3번의 시수로 수업을 나눠서 가져갈 거예요. 그중 첫 번째 시간인데, 자, 지수란 말은 뒤에 배울 로그라는 거에 비해서 그래도 조금 낯익는 녀석이죠.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그 지수 이야기, 그 지수 법칙의 이야기, 그것과 동일한 이야기고요. 그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중학교 지수에서 출발. 이 중학교 내용으로부터 출발하는데요. 중학교 때 배운 내용이 틀린 게 아니야. 이런 접근은 늘 아니죠. 예전 했던 내용에 새로운 살들을 더해 갈 겁니다. 고등학교에서의 지수 이야기는 중학교에서 무언가 플러스 알파가 될 거예요. 그것을 나중에 조금 어려운 말처럼 느끼겠지만 지수의 확장이라고 할 건데 어렴풋이 여러분이 먼저 겪었던 부분과도 연결되는 거니까 말한 대로 먼저 중학교 때 내용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이런 거 A의 제곱이란 것은 무엇을 뜻하는 거죠? A의 제곱이란 것은 A 곱하기 A를 두 번 곱했다. 그러면 A의 세제곱이라는 것은 A 곱하기 A 요렇게 A의 개수가 3개다. 그래서 지수의 값들이 연결하고 있었던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이야기의 흐름을 한번 추적해 가볼까요? A의 1제곱은 A를 뜻하는 거죠. A 한 개 곱했으니까 A의 제곱은 A 곱하기 A를 뜻하는 거고, A의 세제곱은 A 곱하기 A, 즉 점점점 앞에 있는 것들에 대하여 A의 값을 곱해가더라. 등비수열에서 우리가 이미 한번 했던 이야기. 뭐 새삼스럽게 이 부분을 이야기하려는 건 아니에요. 바로 이 부분 한번 찾아보려고요. A의 0거듭제곱은 A의 0거듭제곱은 어떻게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을까? 자, 거꾸로 진행해 봅시다. A 곱하기 A가 A 곱하기 A 모양을 바뀌려면은 나누기 A를 통해서 A를 하나 없애줘야 되겠죠. 또 나누기 A를 통해서 A를 하나 없애겠죠. 그러는 와중에 이 지수값들의 변화를 한번 보니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넘어오면서 지수 입장에서는 일씩 값이 작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1에서 0으로 지수의 값이 1이 작아졌어요. 그렇다는 말은 연산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다? 나누기 A를 했다는 말이죠. 즉 A의 0 거듭제곱이 뜻하는 값은 바로 1이 된다라는 겁니다. A의 0 거듭제곱은 1이다. 수업 시간에 종종 학생들이 묻기도 했는데 기회가 될 때마다 이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정확하게 한 번 더 알아보도록 하고요. 여기서 한 발 더 나가 A를 한 번 더 나눠보자고요. A를 한 번 더 나눠보자고요. 그러면 1을 A로 나누면은 그 값은 A분의 1이 되겠죠? 그 A분의 1을 지수의 꼴로 나타내면 뭐라고 적겠다? 다시 위에 있는 이 A의 지수의 값들은 1씩 작아지니까 A의 0 빼기 1 마이너스 1거듭제곱이라고 적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A라는 녀석의 지수의 값들의 변화도 우리가 줄 수 있는 거예요. 즉 추가해서 좀 더 연습해 본다면은 A의 마이너스 제곱이란 것은 무엇을 뜻한다? A의 마이너스 제곱이란 것은 A 제곱분의 1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A 제곱분의 1. A의 마이너스 세제곱은 A 세제곱분의 1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걸 중학교에서는 공식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었죠. 지수 법칙 중에 하나 A의 m 거듭제곱과 A의 n 거듭제곱의
곱을 할 때는 a의 m 더하기 n 거듭제곱 이렇게 지수들을 바로 합했었고, 두 번째 지수 법칙 a의 m 거듭제곱에서 a의 n 거듭제곱을 나눈다고 할 때, 이때 m의 값이 n보다 큰 경우, m의 값이 n과 같은 경우, m의 값이 n보다 작은 경우, 이렇게 세 가지 경우 나누어서 이야기하던 거 혹시 기억하십니까? 지수끼리 어떤 일을 벌이더라? 빼주고 여기서는 1이 되고 여기에서는 m 분의 1이라고 역수 취하던 거, 이런 공식 있었던 거 기억해요? 우리 교재에서 소개하고 있는데, 즉 예를 들어 봅시다. 여기다 적자. 각 경우들에 대하여 한번 예를 들어 본다면은, 실제 수를 적으면서 보면은 금방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a의 세제곱과 a의 제곱을 나눈다고 합시다. 어떻게? m의 값을 n보다 더 크게 선생님이 일부러 세팅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a 제곱분의 a 세제곱이니까 a, 이 a라는 것은 3 빼기 2의 지수에 각각 동일하다, 이런 이야기고, 자, a 제곱으로 나눈다? 얘네는 똑같은 숫자니까 볼 거 없이 1이죠. 어떻게? 1이란 것은 a의 2 거듭제곱, 즉 a의 0 거듭제곱을 의미한다. 앞서 이야기했던 것으로도 표현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이네요. a의 제곱을 a의 세제곱으로 나누게 되면은 a 세제곱분의 a 제곱이니까 약분해주면 a분의 1이죠. 자, 이게 지수 법칙으로는 어떻게 적용이 된 거냐? 미안합니다. 요게 m 빼기 n이 아니라 큰 값 n에서 m을 뺀다. 예, 이렇게 갔어야 된다. 죄송해요. 이거 바뀌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외울 거는 오직 한 가지예요. 자, a분의 1이라는 것은 앞서 이야기하기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었죠? a분의 1은 기억 안 나? 돌아서 다시 볼까요? a분의 1은 a의 마이너스 1제곱, 음수 거듭제곱은 숫자들을 뒤집어주는 형태였죠. 즉 a의 마이너스 1거듭제곱이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된 거냐? a에 대하여, 미세값 a에 대하여 지수가 2 빼기 3, 2 나누기 3이니까 지수끼리 그냥 빼준 것과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지수들끼리의 나눗셈을 본다면은, 다시 거듭제곱의 나눗셈을 본다면은 항상 a에 대하여 지수끼리 빼주는 걸로 진행을 해주세요. 뺐을 때 값이 양수면은 그냥 그대로 적으시면 되고요. 0이면은 그 값을 1이라 이야기하면 되고, 음수면은 역수 거듭제곱 형태다, 이렇게 변형되는 거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 이후의 지수 법칙들 추가적으로 또 얘기해 볼까요? a m 거듭제곱의 전체 n 거듭제곱은 a mn 거듭제곱, 이런 거 있었고요. 그리고 a 곱하기 b 전체의 n 거듭제곱 있으면은 각각에 대한 n 거듭제곱, 이러한 여러 성질들이 있었죠. 뭐 구체적인 이제 설명이라든지 얘는 안 들었는데, 얘네들은 전부 다 곱셈이란 연산에 대한 곱셈 연산의 교환과 결합 법칙에 의하여, 두 연산 법칙에 의하여 교환 그리고 결합 법칙. 교환 법칙이라는 것은 AB랑 BA가 같다는 거고요. 결합 법칙은 BC 곱하는 거랑 BC의 A 곱하는 거랑 AB 곱에 C 곱하는 거랑 같다. 교환은 AB 위치 바꿔주는 거고, 결합은 연산 우선순위 바꿔주는 겁니다. 위치 변화, 순서 변화. 이런 성질들에 의하여 모든 공식들이 정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이고, 그리고 오늘 좀 신경 써서 기억해 줄 부분, 나눗셈 할 때는 지수끼리 빼준다. 그리고 지수가 동일한 것들끼리 나눴다. 다시 지수의 값이 0이면은 그 거듭제곱의 값은 무조건 1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음수 거듭제곱은 역수의 형태로 나타난다. 음수 거듭제곱은 역수의 꼴로 나타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이 a의 값은 0 아닌 값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0인) 값은 따로 고민하지도 않겠습니다.
그래서 0 아닌 값 기준으로 이야기하는 거고, 당연히 0의 0거듭 제곱이라는 것은 생각도 하지 마세요. 0의 0거듭 제곱은 생각하지 말고 0 아닌 녀석에 대한 밑을 보고 있는 거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차피 오늘 우리가 지수 이야기를 다 할 거기 때문에 오늘 지금 단계에서 바로 고등학교에서 지수 법칙, 지수와 관련된 이야기의 중점 포인트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이 지수 법칙의 주된 요지는 지수의 확장이라고 해요. 확장. 지수를 막 늘리는 게 아니야. A의 제곱을 A의 제곱 뭐 이렇게 쓴다. 너무 유치합니까? 이런 걸 이야기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앞서 본 것처럼 자, 우리는 지수에 대하여 A제곱이라는 것은 A 곱하기 A를 곱하는 것의 개수라고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데에서 근본적인 의문을 가져야 돼요. 이 지수라는 게 이 곱하는 것의 개수라고 그냥 끼워 맞추기 식으로만 이야기가 된 건가? A의 0제곱은 1이고 A의 마이너스 1제곱은 A분의 1이라는데 방금 다 했던 이야기잖아요. 그러면은 이 설명에 맞춰서 본다면은 A의 0제곱이라는 것은 A를 0개 곱했다? 0개 곱했다고? 이 말이 됩니까? 얘는 점입각형이네. A를 몇 개? 마이너스 1개? 네. 자, 지수의 최초 표현은 이렇게 개수로서 이야기를 하는 것, 곱하는 것의 개수를 이야기하는 거에서 출발했을런지는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연산을 하다 보니 이렇게 0제곱을 이야기해야 되는 경우도 생기고 점점 이 윗부분, 정확하게는 지수 위치에 들어가는 값들을 다양하게 고려할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었던 겁니다. 우연찮게 나온 것도 있지만 그런 거에 대하여 여러 성질들에 의하여 찾아내고 정의를 내린 거예요. 앞에 사람들이.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지수가 점점 이제 자연수의 값이 아니라 지수의 종류가 자연수에서 정수로 말 그대로 확장이 된 거죠. 양의 정수, 0, 음의 정수, 모든 정수의 값으로 다 확장이 되었죠. 그리고 고등학교에서는 이 정수가 어디 단계까지 가냐면은 유리수인 지수로 올라가고요. 그게 더 가서 실수인 지수까지로 올라갑니다. 실수보다 더 큰 수책인 복소수로 가는 거는 고등학교에서는 다루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부분에 대하여 고민하지 마시고요. 자, 무슨 말이냐면은 지수가 자연수꼴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A의 제곱 이런 것들이었어요. 그게 정수가 되면은 A의 0제곱, A의 음수 제곱. 네. 유리수 거듭제곱이라는 거, 그리고 실수 거듭제곱이라는 게 고등학교 과정에서 배우게 되는 내용인데요. 각각 어떤 모양이냐면 이런 것들입니다. 말 그대로 유리수, 지수, 분수의 값을 적어주는 겁니다. 3분의 2제곱 이런 식으로. 실수 값이라는 것은 A의 루트 2거듭제곱. 지수가 루트 2예요. 루트 2개 곱한다. 이제 이런 식으로 접근하기 시작하면은 더 생각이 안 되겠죠. A의 파이 거듭제곱 이런 것도 있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자, 그래서 이 내용들 위주로 먼저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근데 그렇게 어려운 내용들 아닙니다. 이런 지수의 확장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언급하고 넘어가 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거듭제곱근이에요. 거듭제곱근은 이름 그대로 거듭제곱에 대한 근을 찾는다. 근. 방정식의 근. 그래서 이후 설명을 방정식에 대한 풀이, 그래프를 바탕으로 한 방정식 풀이로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거듭제곱근 중에서 제일 우리가 친숙한 녀석, 그냥 제곱근. 제곱근은 뭘 이야기하는가? 제곱해서 다시 정확하게 제곱근이라 하지 말고 A의 제곱근이라고 수정을 해줄게요. A의 제곱근. 여기서 말하는 A라는 것은 실수의 값입니다. 실수 A 대상으로 다 이야기하는 중이에요. A의 제곱근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기를 루트 A와 마이너스 루트 A 이렇게 두 개의 값을 이야기하죠. 즉 여기서 말하는 제곱근이라는 것은 어떤 걸 이야기하느냐? 제곱하여 A가 되는 실수 X.
a가 되는 그러한 실수 x의 값들을 a의 제곱근이라고 합니다. 즉 루트 a와 마이너스 루트 a가 그 각각이 바로 이 x의 값이 될 수 있는 거죠. 즉 이걸 식으로 나타내 보겠습니다. a의 제곱근 x라는 녀석은 무슨 의미냐? 제곱하여 a가 된다. 누굴? x를 제곱하였더니 a가 된다. 즉 앞서 쌤이 얘기한 대로 근 이야기하니까 방정식 나온다고 했죠. x에 대한 2차 방정식. x에 대한 2차 방정식의 형태로 나옵니다. 이런 걸 이제 제곱근이라고 했고요. 그러면 거듭 제곱근은 어떻게 되느냐? a의 거듭 제곱근이란 것은 거듭 제곱해서 a가 되게 하는 그런 x 값들이에요. 즉 거듭 제곱하여 a가 되는 그러한 실수 x의 값들을 이야기하는 거랍니다. 즉 x의 세제곱이 a가 되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x의 4제곱이 a가 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자, 그러면은 이걸 만족하는 그러한 x의 값들은 거듭제곱 근 방정식의 근이 될 텐데, 지금처럼 x의 세제곱을 해주는 경우, x의 세제곱을 해서 a라는 값을 찾는 경우 우리는 그 x는 a의 세제곱근이다 라고 불러주고요. 마찬가지 아래 x는 a의 4제곱근이다 이렇게도 불러줍니다. 계속 이야기를 반복하다 보면은 이게 정리가 잘 안 돼서 혼란에 빠질 수 있어요.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말하는 표현법을 익히셔야 됩니다. x를 n 거듭 제곱하면은 a의 값이 된다. 그러한 x를 우리가 어떻게 불러주느냐? x는 a의 n 제곱근이다. n 제곱근. 아직까지는 지수가 확장되어 있는 형태가 아니니까 여기서 말하는 n은 누구? 정수 단계를 벗어날 수는 없는 거예요. 자연수로 합시다. 일단 자연수로 제약을 두겠습니다. 일단은 우리는 자연수에 대한 이야기밖에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이 녀석의 또 다른 표현으로는 n제곱을 하면은 a가 되는 수다. n제곱 하면 a가 되는 그러한 실수 x다. 이렇게 다양하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거듭 제곱근에 대한 이제 표현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른쪽엔 줄이 안 그어지네요. 자, 다시 x 세제곱 이꼴 a라고 하면은 x는 그 a라는 실수의 세제곱근이 되는 거고요. x 4제곱이 a가 된다면은 x는 a의 4제곱근이라고 합니다. 즉 예를 들어 보죠. x제곱이 3이 되는 경우 이걸 만족하는 x의 값은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많이 하던 거죠. x는 루트 3 또는 x는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편의상 이 루트 3을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3의 양의 제곱근 그리고 마이너스 3을 3의 음의 제곱근이라고 이야기했었죠. 자, 그럼 이런 것도 한번 질문해 볼게요. x 세제곱의 값이 언제 8이 되느냐? 즉 누구를 세제곱하면 8이 되겠는가? 누구를 세제곱하면 8이 되는가? 어떤 x를 세제곱하면 8이 됩니까? 2라는 실수 x를 세제곱하면 8이 되죠. 그러면 이 값을 뭐라고 부르느냐? 2는 8의 세제곱근이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서는 굳이 양의 근, 음의 근이 없으니까 양음이란 말을 붙이지 않는데 뒤에 다시 정리하겠지만 앞선 문제 첫 번째 예처럼 짝수 거듭 제곱에서는 양이다, 음이다, 거듭 제곱근의 부호를 판단합니다. 하지만 홀수 거듭 제곱근에서는
지수가 홀수인 그런 자연수 거듭제곱에서는 양이다 음이다가 아니라 그냥 실수이다 아니다 정도만 파악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자 봅시다. x 세제곱 마이너스 8 이꼴 0으로 식 변형이 가능하죠. 그리고 이 8이라는 값은 2의 세제곱, 2의 거듭제곱 형태로도 바꿔볼 수가 있죠. 그렇다면은 이 좌변은 우리가 수학 1에서 배웠던 내용에 맞춰서 이렇게 인수분해 되지 않습니까? 이때 만족하는 x의 값은 2와 그리고 x의 값은 근의 공식에 의하여 뿔마 루트 3하고도 i. 얘네들은 뭡니까? 수체계가 허수의 값이죠. 허수의 값. 자, 일반적으로 거듭제곱근을 이야기할 때는 실근만 다룬다 생각하시면 돼요. 허근이 존재할 때도 있습니다만 그 허근을 우리는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실근의 값만 언급한다고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앞서서 거듭제곱근이라는 언급을 할 때 근이니까 방정식을 떠올린다고 했죠. 즉 방금처럼 우리가 8이라는 것의 세제곱근을 찾으려고 했는데 그걸 이런 x에 대한 3차 방정식으로 변형해 볼 수도 있지 않았습니까? 자, 이렇게 방정식의 형태로 근을 찾는다면은 그래프를 통하여 그 해를 이야기해 볼까 해요. 자, 방정식의 해라는 것은 즉 우리는 거듭제곱 근을 찾으려고 하는 거니까 그걸 방정식의 해로 보겠다는 겁니다. 방정식의 해라는 것은 수학 1부터 선생님이 계속 노래 부르는 이야기 있죠? 뭡니까? 그래프 교점의 x좌표. 다시 구체적으로 얘기해야 되겠네요. 어떤 구체적인 거냐? 바로 연립방정식. 자, 방금 봤던 x제곱 이꼴 3이라는 방정식을 이렇게 변형해 봅시다. y꼴 x제곱이라는 그래프와 y꼴 3이라는 그래프의 교점을 본다라는 마음으로요. 자, x, y입니다. 그러면 y꼴 x제곱이라는 이차함수 그래프는 이렇게 노란색으로 그려지겠죠? 아래 블록 포물선 y꼴 x제곱. 자, 그러면은 y꼴 3이라는 이 상수함수 그래프는 y꼴 3 뾰로롱 두 개 나오겠고요. 이때 만족하는 교점의 x좌표 이게 각각 마이너스 루트 3 양수 루트 3인 거 우리는 익히 알고 있는 건데 이걸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교점의 x좌표니까 연립 방정식의 해 지금 우리가 언급하고자 하는 표현에 따르면은 뭐 거듭 제곱근이 된다라는 겁니다. 거듭 제곱근. 자, 그러면은 x제곱에 대하여 그 값이 0이 되는 걸 찾자 라고 하면은 실근은 몇 개 나와요? 실근은 0, 1개 0으로 1개의 값만 나오게 됩니다. 이 좀 오해할 수 있겠네. 실근은 0만 존재한다. 그리고 x제곱의 값이 마이너스 1이 되는 걸 찾아라. 마이너스 1, 이 아래쪽에 생기는 거 교점 있습니까? 교점 없네요. 교점이 없다는 말은 반려연립 방정식 근이 없단 말이고 즉 거듭제곱근은 존재하지 않는다. 어떤 거듭제곱근? 실수값인 거듭제곱근. 실근은 존재하지 않는다. 실근이 존재하지 않으면 어떤 게 존재합니까? 바로 허근 i와 마이너스 i가 존재한다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죠. 자, 이처럼 n의 값이 x n 거듭제곱 이꼴 a에서 a꼴에서 x의 n의 값이 짝수일 때 a가 양수, a가 0, a가 음수임에 따라 나오는 거듭제곱근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자,
A의 값이 양수면은, 즉 양의 값을 보겠다 하면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오게 되고요. 서로 다른 두 실근, 서로 다른 두 양의 제곱근, 양수란 말 취소. 서로 다른 두 제곱근의 값이 나오고요. 실수인 거두제곱근 2개, 이렇게 정리합시다. 실근이 2개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A의 값이 0이면은 실근은 1개만 나오게 되고요. A가 음수, 거듭제곱, 짝수제곱 했더니 음의 값이 나오는 그러한 실근은 0개입니다. 실근은 0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x제곱, 짝수 거듭제곱에 대한 이야기 했으니까 이번에는 x세제곱 이꼴 8, 홀수 거듭제곱에 대한 이야기를 해봅시다. 그럼 마찬가지 연립방정식으로 나타낸다. y 이꼴 x세제곱이란 3차 그래프와 y 이꼴 8이라는 상수함수. 잠깐 여기서 문제점 발생. 뭐가? 우리는 3차함수 그래프는 잘 모르잖아요. 그래 본 적 별로 없잖아요. 자, x의 값이 1일 때는 1, 2일 때는 8, 1, 2일 때 8, 3일 때 27 쭉 올라가고, 이렇게 점을 찍어서 그래프를 그려볼 수 있는데 지금 당장 그래프를 그리는 것보다 어떤 식의 모양인지 선생님이 알려주겠습니다. 그 모양 꼴만 그냥 기억해 주세요. x세제곱의 그래프는 2차 함수 오른쪽 절반만 남겨뒀다 생각하시고요. 왼쪽 절반은 뒤집어 놓았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위로 대각선 방향으로 올라가는 형태의 그래프 모양이 된다 라고 기억해 주시길 바래요. 이게 y 이꼴 x 세제곱의 그래프입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하고 싶은 친구는 마이너스 1을 넣어 보시고요. 마이너스 2의 값을 넣고 마이너스 3의 값을 넣어서 대응되는 점들을 모든 종류에 꽁꽁꽁꽁 찍어 나타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다시 또 이어가겠습니다. y 이꼴 x 세제곱의 그래프 지금 나타낸 상태고요. 노란색으로 표현되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다시 얘네들도 색깔을 이렇게 노란색으로 좀 바꿔줄게요. 안 바뀌네. 그러면은 별 수 있습니까? 다시 그려야죠. 이렇게. 이게 y 이꼴 x 세제곱이라는 녀석의 그래프. 이름표도 노란색으로. 자, 그럼 이제 여기에 뭘 볼 것이냐? 첫 번째 y가 8. y가 8이라는 양의 값이 되는 경우를 봅시다. 그러면은 양수는 이런 데 있겠죠? y 이꼴 8. 거기에 대응되는 실근 하나 있네요. 하나 있는 거 확인했습니다. 자, 두 번째 y의 값이 0이 되는 경우가 있다면은, x의 홀수 거듭제곱이 0이 되는 경우 있다면은, 그러면은 y 이꼴 0이라는 녀석, x축 이야기죠. 역시 교점 하나 있네요. 그리고 세 번째, x세제곱 이꼴 음의 값이 되는 경우를 본다면은 마이너스 1이라고 해볼까요? 값 자체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종류가 중요한 거니까. 마이너스 1 여기 있다고 하겠습니다. 만족하는 실근 역시 하나 있네요. 하나. 이렇게 짝수 거듭제곱근과 달리 홀수 거듭제곱근에서는 항상 실근이 존재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표와 동일한 형태를 이용해 보도록 할게요. 이쪽으로 보내고, 표를 이제 세로 방향으로 좀 확장할게요. 앞에서 했던 이야기의 연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이번에는 n의 값이 홀수이면은 양의 거듭제곱근, 양수에 대한 홀수 거듭제곱근은 실근이 한 개만 나오게 되고요. 양수에 대한 다시요. 실수 x에 대한 실수 0에 대한 홀수 거듭제곱근은 실근이 0이라는 값으로 역시 한 개만 나오게 되고, 그리고 음수에 대한 홀수 거듭제곱근은 역시 실근 한 개만 존재하게 됩니다.
짝수 거듭제곱근과 홀수 거듭제곱근에서의 실근 개수의 차이, 이런 부분들도 파악해 두시길 바라고요. 자, 문제는 이 표를 쌤 달달달 외워야 돼요? 라고 질문하는 경우가 간혹 있거든요. 이 표는 이런 식으로 정리된다라는 거고, 물론 외우면 좋겠지만 이해가 없는 암기는 아무 소용 없습니다. 이해가 없는 암기는 하지 마세요. 최대한 계속 이해해 보려고 하고, 이런 그래프를 그리는 게, 그래프의 이야기를 하는 게 여러분들은 어렵다고 느끼는 게 더 클 거예요. 하지만 너무나도 직관적으로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프를 그린다라는 게. 왜냐면 나중에 이런 실수의 값들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문제에서는 이런 거 물어볼 거예요. 야, x 세제곱이 k가 된다. 만족하는 x는 이렇게 물어요. 그럼 x는 뭐라고 얘기할 거야? 뭔가 이야기하고 또 그런 그걸 만족하는 x 값들에 대한 기타 성질들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사전 지식 또는 경험적인 면을 좀 누적해놔야 되는데, 그 중에 그것과 관련된 것 중에 제일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이 그래프를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프를 보고 직접 판단할 줄 아셔야 되는 거고요. 그 판단할 줄 안다는 최종 단계는 이런 표를 직접 표현해낼 수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자, 최종적으로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x n 거듭제곱근이 a다 라는 것은 실수 a에 대한 x는 실수 a에 대한 실수 a의 n 거듭제곱근이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또는 우리말로 그냥 편하게 풀었으면은 x를 n제곱하면 a가 된다. 그리고 이제 그런 x에 대한 표현을 하나, 기호 표현을 하나 정하겠습니다. x라는 값은 이렇게 쓰겠습니다. 일단 요거는 필요충분 조건 기호는 지울게요. 왜냐면 항상 만족하는 것만은 아니니까. 자, 이런 기호를 이제 뭐라고 하느냐? 우리는 이런 기호를 n제곱근 a라고 읽어주겠습니다. n제곱을 하면은 a라는 값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n제곱하면 a가 된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확인해 볼 수 있는 거, x의 n제곱을 하면은 누구? n거듭제곱근 a의 n제곱이니까 이 값이 뭐가 된답니까? a가 된다라는 거잖아요. 약속의 의미에 따르면은 실수 x를 n제곱하면 a가 된다고 했죠. 그래서 x를 n제곱 했죠. 근데 그 x는 n제곱근 a라는 기호로 나타낸다고 했는데 루트에 이 작은 숫자가 적힌 거예요. 그러면은 바로 이 경우 n제곱근과 n제곱, n제곱근과 n제곱, 그 둘의 값이 같은 경우에는 근호 안에 있는 인수가 그대로 튀어나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얘는 a의 1제곱이죠. a의 1제곱. 이걸 통해서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다시 얘기해 볼게요. n제곱근 a의 a제곱이 n제곱이 a의 1제곱이니까 이 안에 들어간 x 지수법칙에 의하면은 지수법칙에서 a의 전체 n거듭제곱은 다시 a n제곱의 전체 m거듭제곱은 a의 m거듭제곱을 바꿔 표현을 하죠. 자, 마찬가지 지금 모양도 a에 대하여 전체 n제곱이 된 겁니다. 이 부분 모양 보면은 요건 좀 뒤로 잠깐 빼놓을까요? 자, a의 전체 n거듭제곱이 된 겁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냐? a의 1제곱이라고요. 그러려면은
과연 이 부분에는 어떤 값이 들어가 있어야 되겠는가? 지수 법칙에 의하면은 얘네 둘이 곱해지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 결과가 1이 돼야 돼. 물음표 곱하기 n의 값이 1이 된다. 그러려면 만족하는 물음표의 값은 얼마? n분의 1이어야 되잖아요. 여기가 바로 n분의 1. 봅시다. a의 n분의 1거듭제곱이라는 것이 어느 녀석과 연결이 됩니까? n제곱근 a. 그래서 새로운 약속 하나 알아둡시다. n제곱근 a라는 것은 a에 대한 어떤 n분의 1제곱이다. 이게 바로 지수의 확장의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뭔 소리냐고요? 보세요. 지수의 값이 뭡니까? n분의 1 유리수가 되었죠. 유리수. 즉 이런 겁니다. 루트 a라는 거는 생략되어 있는 거죠. 얼마가? 2가. 너는 a의 2분의 1제곱이고 세제곱근 a라는 것은 a의 3분의 1제곱을 뜻하는 거고요. 세제곱근 4라는 것은 4의 3분의 1거듭제곱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은 또 이렇게 변형도 돼요. 4라는 값은 2의 몇 제곱? 제곱. 그거 전체 3분의 1제곱. 따라서 지수법칙이, 이런 지수법칙도 적용이 됩니다. 2의 3분의 2제곱이라고. 2의 3분의 2제곱. 이렇게도 표현이 됩니다. 또, 루트 8이라는 값은 2의 세제곱의 거듭제곱근이죠. 그래서 2의 세제곱에 대한 2분의 1 거듭제곱 2의 2분의 세제곱이다. 이렇게 나타내기도 하는 거고요. 지수의 값을 유리수의 형태로 나타내는 겁니다. 한 번 더 이런 예도 있습니다. a의 마이너스 1 거듭제곱은 얼마였죠? 한 10분, 15분 지났다고 다 까먹은 건 아니겠죠? 음수 거듭제곱은 역수 뒤집어 버린다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두뇌 풀가동 a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이란 것은 무슨 이야기일까? a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은 이렇게 지수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a의 2분의 1 거듭제곱과 마이너스 1제곱으로 지수 법칙에 의해 전체 거듭제곱 변형이 되겠죠. 자, a의 2분의 1 거듭제곱은 루트 a를 뜻하는 거고요. 그 녀석에 대한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루트 a분의 1 또는 루트 a분의 1 또는 루트 안에 a분의 1 이렇게도 적을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다양한 표현들을 익혀두셔야 됩니다. 그럼 이런 지수 거듭제곱근에 대한 성질을 추가적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죠. 거듭제곱근의 성질. 자, n제곱근 a와 n제곱근 b의 곱은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느냐? 이런 과정들을 이제 거쳐가도록 하세요. a의 n분의 1제곱과 b의 n분의 1 거듭제곱을 곱했다. 이렇게 유리수긴 하지만 지수 형태가 되게끔 변형해 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유리수라 할지라도 우리가 정수에서 사용하던 지수 법칙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즉 a 곱하기 b 전체의 n분의 1 거듭제곱이다. 즉 n 거듭제곱근 ab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당연히 이 친구들 사이에 나눗셈도 성립합니다. 너는 a의 n분의 1 거듭제곱 나누기 b의 n분의 1 거듭제곱 아니다. 모양을 좀 이쁘게 합시다. 나눠버릴게요. a의 n분의 1 거듭제곱 b의 n분의 1 거듭제곱 그러면 a의 n분의 1 거듭제곱과 b분의 1의 n분의 1 거듭제곱이죠. 그럼 첫 번째 이야기에 의하여 b분의 a 곱에 대한 n분의 1 거듭제곱 즉 n 거듭제곱근 b분의 a 이렇게 같은 걸로 묶어버릴 수 있다는 이야기고요. 세 번째 n제곱근 a에 대한 전체
m 거듭제곱근은 여기서 말하는 이제 nm은 유리수의 값, 뭐 더 확장되면 실수까지 다 적용이 되는데 뭐 그래 미리 이제 실수라고 이야기해 줄게요. 실수에서는 어떻게 성립합니까? 라는 것 그 단계까지는 우리가 찾아보진 않습니다. 그냥 성립한다 정도만 여러분은 아 성립하는구나 라고 이해하고 받아들이시기만 하면 돼요. 자 그럼 이건 어떻게 되느냐, a의 n분의 1제곱의 전체 m제곱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렇다면 a의 n분의 m제곱이라고 쓰고요. 다음과 같이 지수법칙 적용도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너는 a m제곱이라는 수에 대한 n제곱근 표현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n거듭 제곱근 n 안에 n거듭 제곱근 a 이렇게 모양이 복잡하게 돼 있다. 그러면은 항상 a에 대한 거듭 제곱 형태로 지수를 이용한 거듭 제곱 형태로 다 변형해 주세요. n분의 1거듭 제곱으로 바꾸고요. 안에서는 n분의 1거듭 제곱근 나타내시고요. 바깥에 n분의 1거듭 제곱. 그러면 너는 a에 n분의 1거듭 제곱 쓸 수 있으니까 무엇과 같느냐, mn 거듭 제곱근 a와 같다.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 거듭 제곱근의 이야기가 나오면은 항상 이렇게 유리수 모양의 거듭 제곱근으로 거듭 제곱 형태로 변형해 주는 연습, 이게 필요합니다. 자, 이게 지수 단원사는 일반적인 이야기고요. 여기 이제 좀 더 추가된다면은 그거는 이제 문제 풀이와 관련된 이야기가 될 거고요. 어느덧 강좌도 한 40분 넘어서고 50분에 다가서고 있네요. 적당히 좀 쉬었다 해야 되겠죠. 네, 쉬는 시간 가진 이후에는 거듭제곱근 단원에 대한 문제 풀이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만나도록 합시다.